뭐 버림받은 자유주의, 진보와 보수 이 양편으로부터도 모두 자유주의는 다른 이유로 배척되고 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냉정한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거, 그게 자유주의의 중요한 행동의 규범이라고 할까 윤리입니다.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뭐 그 특징과 역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최장주입니다. 보통 자유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내용 속에 포함된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는 대신에 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이 애매한 상태로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해되고 논의되었던 이런 정치 이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화는 자유주의적 계기라고 그럴까, 리베랄 모멘트라고 그럴까, 이런 계기를 또 갖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 후에 민족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이념 갈등, 그게 냉전하에서의 이 분단 국가로 귀결되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또 그걸 남북한을 통틀어서 이 갈등적인 그 쟁투적인 두 이념, 대표적인 이념, 공산주의 또는 국가 사회주의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그것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라고 할까, 이런 그 두 진영 간의 어떤 혼란 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분단 국가가 건설됐죠. 이런 냉전과 분단의 하나의 조건 하에서 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이런 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다. 담론이나 이론이나 가치는 다르지만 실제로 역할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그것이 비슷한 어떤 특성들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자유의 기본적 가치라고 할까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는 초월적이고 철학적인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도출됐고요. 자유와 평등이 자연적으로 인간이 내재하는 본성이라는 점인데, 이거는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이기도 하죠. 현재 또 유엔 인권 세계선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한국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들도 이 원리에서 도출됩니다. 자유주의는 인권 사상의 보편적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 내지는 견제 이론,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가 태생적으로 천부 인권의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식이 보편화된다고 할 때,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문제, 이 자유의 개념과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견제하는 문제는 자유주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영국이 이거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이런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몽테스큐로부터 시작해서 방점의 공수당이나 이제 알렉시스 토크빌 같은 이제 이런 불란서 정치 철학자들을 통해서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홉스로부터 시작해서 로크, 존 스튜어트 밀로 이어지는 영국 자유주의 전통과는, 앞에서 언급했던 영국 자유주의 전통과는 내용이나 강조점이나 관점이 일정한 차이를 갖는 이 이론이 처음으로 몽테스큐에 의해서 이제 교가 됐고 하는 권력 분립의 이론으로 발전이 됐고, 이것이 이제 불란스 대혁명 이후 왕정 복고 시기에 방점의 공수당이나 도크빌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제적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박람회 공상은 현대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의미를 이론화한 대표적인 어쩜 이제 최초의 이론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의 이념의 내용도 그렇거니와 자유주의 에토스,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할까? 그 행동의 윤리적 형태 같은 것이 현실주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자유주의는 결국 자율적 시장 경제, 그리고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물질적 소유욕, 재산 소유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으로 이해하는 내용 말입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이 의견이 굉장히 상충하는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자율적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게 상호 분리된 독립적인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자유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현실의 가치나 행위 규범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자유주의가 민주화의 기초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아쉬운 점이었고요. 민주화가 자유주의를 정치 현실로 불러올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전후 냉전하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제 국가와 정치 체제를 만들고 떠받쳐 오는 기본적인 이념이고 교리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단 국가의 제도화가 완성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경과하면서 포착하기 어려운 현대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역할이 무엇인지 그 애매한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근현대사는 저는 민주화의 어떤 와 병행했던 하나의 지적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80년대를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의식의 변화라고 그럴까?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가 널리 한국 정치가 자유의 공간이 열리는 것과 병행해서 나타나게 됐고, 정통성, 정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 행위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했느냐가 하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그 기준으로서 이해될 수 있었던 것. 문제는 이것이 과도할 때, 또 문제는 이것만이 한국 현대사가 될 때에는 우리의 역사적 비전이나 이해 방식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쓰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굉장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승열 씨의 그 근대 심리 형성과 대한민국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 통치 방식, 시민과 시민의식의 형성, 식민지하에서 조선에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발전, 이런 것들을 그냥 열어놓고 확장해서 보는 이런 이 역사 방법론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었고요. 이영록이라고 하는 이 법 학자인데 이준호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라고 하는 아주 세밀한 책을 써서 그동안에 잘 모르던 부분을 많이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원리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하는 한스 켈전의 이론을 한국 헌법 초안에다 만들 수 있는 그 기초로 삼는 그 지적 어떤
영향력의 루트 같은 것을 잘 밝히고 있어서 그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이 챕터를 쓰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장덕수 씨의 발견, 한국의 자유주의의 기원이라고 할까?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념, 가치, 교리로서의 자유주의와 정치체제 내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균형적으로 결합돼야 합니다. 그렇게 결합돼야지 비로소 둘은 상보적으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자유주의가 일제 식민 통치와 냉전적 이념들의 양극화 과정을 통해서 취약성을 면치 못해 왔습니다. 이 불균형이 현재까지 민주주의를 과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자유주의가 취약한 속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즉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했을 때 이 민주주의에는 상당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안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자유주의의 지적, 문화적,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 이것이 곧 민주주의를 또 발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에세이의 주제는 그것이 비록 역사의 과정에서 실패가 아니라면 매우 취약했다 하더라도 중심을 만들기 또는 균형자를 만들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자유주의와 자유의 역할입니다. 이 점에서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었던 지금도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분법적 역사 이해와 정치적 행위의 틀을 지적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다 같이 이제 보수부 진보부 간에 이런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로부터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걸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주의는 진보적인가?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오래됐습니다. 출간된 지. 좋은 논문들이 여럿이 있어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민주주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별한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고 자유의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말이죠. 모든 것이 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이념이고 교리이지만 이건 일정한 그 지적 관심과 이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 근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대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특히 이 근대의 의미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생활에서 그 문제를 대면하게 될 텐데 자유주의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지적 탐구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